성남시의 작은 아파트에서 저희 가족은 단란하게 살고 있었어요. 성실한 남편과 귀여운 딸 수아, 그리고 저까지 부족함 없이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매달 적금을 붓고 5년 뒤의 밝은 미래를 꿈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잠든 줄 알았던 남편 민준 씨가 새벽 2시까지 거실에서 속삭이듯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그냥 넘겼답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믿었죠. 언제부터인가 민준 씨의 표정에는 미묘한 변화가 감돌기 시작했어요. 퇴근 후에도 늘 휴대폰을 손에 쥐고 밤늦게까지 알 수 없는 그래프와 숫자를 들여다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건 대박이야 여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그의 눈은 늘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빛으로 번들거렸지만 제 물음에는 늘 괜찮아 걱정 마. 다 우리 가족 잘 되려고 하는 일이야. 라는 모호한 대답만 돌아왔어요. 저는 바쁜 일상에 지쳐 그의 불안한 모습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설마 우리를 불행하게 할 일을 버릴 리 없다고 굳게 믿었거든요. 우리의 미래가 꽤나 단단하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민준 씨는 출장을 간다며 며칠 집을 비웠어요. 텅 빈 집에서 저는 오랜만에 집안 정리를 시작했죠. 그동안 미뤄뒀던 일들을 하면서 잠시나마 편안함을 느꼈어요. 서재에 들어섰을 때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쑤셔박힌 서류 봉투 하나가 제 눈에 띄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저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들었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한울은행에서 발행된 대출 계약서와 미래번 영투자라는 듯도 보도 못한 회사 명의의 투자 증명서가 들어있었죠. 저는 서류들을 천천히 읽고 내려갔어요. 제 손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대출 금액은 무려 3억 원. 우리가 힘들게 모아온 전세 보증금과 맞먹는, 아니 그것보다도 더 큰 금액이었어요. 충격에 몸이 굳어버렸답니다. 투자 증명서에는 월 10% 수익 보장이라는 비현실적인 문구가 붉은 글씨로 박혀 있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죠.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망연자실했어요. 민준 씨가 돌아오자마자 저는 서류 봉투를 던지듯 내밀었어요. 이게 다 뭐야? 3억 원이 어디서 난 돈이고 미래 번영 투자?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제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갈라졌답니다. 민준 씨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이내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제 분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죠. 침묵 속에서 저는 더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아, 여보, 미안해. 하지만 이건 정말 확실한 투자야. 주변 사람들이 다들 이걸로 돈 벌었다고. 그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지만 눈빛은 불안함 속에서도 절박함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죠. 우리도 수아 좋은 학교 보내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려면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는 이 투자가 인생 역전의 마지막 기회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고 믿고 싶지도 않았답니다. 다음 날 저는 당장 한울은행에 전화해 대출 사실을 확인했어요. 상담원의 확인에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죠. 믿고 싶지 않았던 남편의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친구 은주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은주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은주의 남편이 금융 전문가였기에 혹시 아는 정보가 있을까? 간절히 물었답니다. 은주는 금융 전문가인 남편을 통해 미래번 영투자가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지연아, 그 회사 사이트도 어제부터 접속이 안 된대. 완전히 먹튀 사기인 것 같아.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은주의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죠. 모든 게 현실이 되는 순간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믿고 싶지 않던 현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답니다. 민준 씨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제서야 후회하는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원망스러웠죠. 우리 가족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 났어요. 우리 가족의 모든 꿈이 노력의 결실이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진 기분이었어요. 지난 세월의 모든 노력이 부정당한 것 같았고 이루고 싶었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은 지옥으로 변했어요.
매일 빚 독촉 전화가 빗발쳤고 민준 씨는 깊은 죄책감과 자괴감에 빠져 밤낮으로 술만 마셨답니다. 집안은 한없이 무겁고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민준 씨는 회사도 제대로 나가지 못했고 급기야 권고사직을 당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게 다 꿈이었으면 하고 되뇌는 게 일상이 되었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수아는 엄마 아빠의 싸늘한 공기와 싸늘한 표정을 보며 점차 말을 잃어갔어요.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서 피어나는 불안감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죠.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답니다. 저는 수아를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내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리는 와중에도 저는 어떻게든 수아를 지켜야만 했어요.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은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을 때였어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었고 결국 우리는 살던 아파트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답니다. 법원에서 날아온 명도 소송장을 받아 들었을 때 제 손은 떨렸고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이제 우린 어디로 가야 해? 민준 씨는 텅 빈 눈으로 중얼거렸죠.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희망도 없었어요. 이제 빚은 더 이상 제 목을 조르는 족쇄가 아니었어요. 새로운 삶을 향한 발판이었죠. 저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과거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독해주세요.